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새해 첫 거래일 글로벌 증시는 힘차게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플랫폼 등 시총 상위주가 시장을 주도했고요.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났지만 어제 개인들이 강하게 순매수해주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3대 지수도 일제히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다우지수가 240포인트 이상 얻어갔고요. 나스닥이 특히 1% 넘게 상승하면서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애플이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하는 첫 기업이 됐고요. 신고가도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테슬라 역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어제 하루 동안 주가가 13%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기술주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국채금리가 1.6%대까지 급등하면서 강달러세가 나타났는데요. 오늘 이러한 영향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190원대 중후반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외국인들의 수급 악화까지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예상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이 0.6% 강하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006포인트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도 0.17% 올라가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윤병호, 최재원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시그널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또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요. 뉴욕 증시도 강한 마무리 보였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이니까 1월 효과 때문에 기대감이 좀 상승하고 있는데 어제는 애플과 테슬라가 강세를 보이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거든요.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 업종들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예, 일단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전날 뉴욕 증시는 종가상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시장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강보합권역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좀 약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권역에서 3,000포인트를 이탈을 하고 난 이후에 계속 안착 시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 3,000포인트의 안착 시도가 좀 진행이 됐었었는데 끝내는 음봉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지수가 상승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삼성전자 쪽에서는 일단 금융투자 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처럼 다시 또 매도가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시초가 위에 좀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자리대도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즉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오늘 주가가 좀 밀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은 3,000포인트의 쪽에 있어서의 안착 시도가 좀 나오지 않는다라면 지수는 윗방향보다는 아랫방향으로 한번 좀 흔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시장도 좀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종목장이 좀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종목에 있어서 선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들인데 4분기 어닝 시즌을 좀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수급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좋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금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만약에 이 상단 자리대를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1,200원대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수급적으로 좀 악화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을 좀 바라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전날 테슬라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작년 차량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만큼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가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도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KC도 지금 테슬라 쪽에 부품을 좀 공급을 하고 있죠. 주세적으로 좀 봤을 때는 11월 달에 형성돼 있던 고점 자리대 4,300원대를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명신산업 같은 경우도 테슬라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2월달, 3월달에 저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거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물량 소화, 매몰 소화도 좀 마무리가 된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3만 원 자리대가 안착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 자리대, 저항 자리대에 한 3만 3천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좀 움직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MS 오토텍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MS 오토텍이라든가 아니면 센트럴 모텍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테슬라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컨센서스 상향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NEW라든가 아니면 5G 쪽의 관련주죠. KMW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3분기, 4분기 때 어닝 쪽에 있어서의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거, DB 하이텍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상향 조정되고 있고 현대해상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상향 조정되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들을 좀 보게 되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도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는 만큼 오늘장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4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새해 첫 거래일이었는데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 들어오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3거래일 연속으로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어제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도 강달러세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19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수급 악화 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우주항공 관련주가 합동참모본부의 군사 우주과 신설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요. 또 원전 관련주가 유럽발 호재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의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빨간불로 출발하는 데 성공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본주를 따라서 상승세를 얻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78,700원까지 올라가고요. 상승폭은 좀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는 0.78% 올라가면서 전일 대비 1,000원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현재 주가는 129,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약보합권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대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카카오가 하락세, 삼성 SDI도 하락세고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4%대로 21만 1,500원대에 현재 주가 올려가고 있고요. 기아 마찬가지로 0.36% 상승하면서 82,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는 현재 11만 4천원까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삼성 SDI도 0.7%, 이 중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엇갈린 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0.04% 떨어지면서 2,987선에서 거래 중인데요. 어제 3,000선 안착을 좀 시도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잠깐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 기관들이 780억대 매도하면서 주가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고요. 네, 차트로 봤을 때 오늘 좀
급락으로 좀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다시 반등세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했는데 오늘 장 초반에도 외인과 기관이 강하게 매도하면서 코스피 시장보다 더 가파른 곡선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다만 개인들이 330억대 지금 매수를 해주면서 하방을 지지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7억대, 기관들이 850억대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가 강합니다. 어제 테슬라가 4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13%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시장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5% 상승 출발하면서 전일 대비 7,500원 챙겨가고 있고요. 벌써 주가 50만 원 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LNF도 뒤따라갔는데요. 2.9% 이상 급등하면서 출발합니다. 전일 대비 6,100원 챙겨가는 중이고요. 주가는 21만 4,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대표 종목인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 혼조세입니다. 먼저 위메이드는 1% 가까이 떨어지면서 펄어비스나 카카오게임즈 같은 흐름을 연출해주지는 못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따라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첨보도 2차 전지 관련주죠. 1% 넘게 급등 출발합니다. 전일 대비 3,800원 얻어가는 모습, 주가는 33만 5,3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대체적으로 또 개별 차별화 종목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로보티즈가 현재 5.7% 그리고 코세스가 2% 급등하면서 삼성전자의 투자 확대를 받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합니다. 첫 번째 주자 이정수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는 상승 마감했던 코스피 시장이 오늘은 하락 출발하는데요. 이 기관의 매도세가 장 초반에 좀 거칠게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 걱정 안 해도 되는 걸까요? 네, 오늘 일단 시장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는데요. 시장은 그렇게 크게 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지수도 아침서부터 흔드는 척을 했지만 저점을 깨면서 밑으로 쭉 하고 떨어지는 흐름이 아니고 아침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쫓아 들어올까 봐 아마 브레이크를 건 것 같아요. 급락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미국 시장도 지금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장이라서 급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급락은 나올 수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대형주 섹터들도 보면은 막 5% 이상 박살나면서 떨어지는 거 하나도 보이고 있질 않죠. 오히려 지금 아침에서 눌러놨다가 플러스로 바뀌고 있는 현상들 눈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불씨가 막 활활활 타는 지금 불씨가 아니고 간당 하는데 꺼지지는 않는다. 그 불씨가. 근데 불씨를 잘 살살 불어갖고 하면은 불씨가 이렇게 불씨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시장 바닥은 3,100을 뚫어야 시장 완벽한 바닥이라고 보이는 건데 절반 바닥. 그래서 딱 절반 정도 시장의 바닥을 친다 그러면은 3,050은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3,050이 돌파되면 시장은 절반은 바닥을 쳤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고요. 3,100을 뚫어내면은 시장은 완벽한 바닥을 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절반 바닥도 못 쳤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쫓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쫓아 들어간 사람들은 쫓아갈 생각하지 말고 흔들 때마다 저점 매수하겠다라는 생각이면은 막 쫓아가서 비싸게 사는 것보다는 좀 더 낫겠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3,050이 돌파가 되면은 그때는 절반은 제가 추격 매수 된다고 그랬습니다. 3,050이 돌파하면. 근데 아직도 돌파를 못했어요. 그래서 추격 매수에 투자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흔들 때마다 저점 매수만 하면 크게 물 먹을 일이 없습니다.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지나가 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폭락할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은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우존스는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놀고 있고 나스닥도 조만간에 고점을 돌파를 하면 여기도 돌파를 하면 사상 최고치에도 신고가를 돌파를 할 거고 반도체 지수도 여기가 사상 최고치 신고가에 준하는데 여기 한 번만 더 움직이면 사상 최고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글로벌 시장이 나쁘질 않으니까 우리나라 시장 혼자 밑으로 3,000% 떨어질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저점 매수 정도만 잘 하시면서 가면은 체감상으로는 아침에 개파락을 준 느낌이지만 개파락도 아니었어요. 보합으로 나왔는데 보합으로 나왔다가 흔들었지만 다시 살아나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1월 효과, 미국에서 지금 1월 효과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럼 1월 효과, 신년 랠리, 그다음에 4분기 실적 발표 요것과 그다음에 CS 2022에서 이제 얘기를 다룰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등등등등의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IT를 비롯한 메타버스, NFT 그 외에서도 1월달, 1, 2월달 특히 이 신년에서는 개별 잡주들이 참 잘 움직입니다. 뉴스 호재도 없는데 막 바닥에서 급등하는 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직 그런 랠리가 이제 시작인 거니까 어제가 이제 첫날이었고 오늘이 둘째 날이니까 계속 기대감을 가지시면서 뭐 종목들 뭐 크게 문제 없어 보인다. 그래서 잘 버티시면 좋은 일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일 만만한 쪽은 IT를 비롯한 개별 바닥 잡주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질문 들어와 있는 거 2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는 클리노믹스부터 보겠습니다. 클리노믹스라는 이 기업은 유전자 검사하는 쪽에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차세대 게놈 기술인 다중 오믹스 기반 조기 진단 및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업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암이라든지 질병에 대해서 조기 진단과 선별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게놈 기반 의료, 헬스케어, 정보, 그다음에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통합 게놈 정보를 시장에 제공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지금 국내외 주요 병원 등과 협력해서 연구개발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하고 미국 자회사를 통해서 영국 자회사를 통해서 또 중국과의 회사를 통해서 파트너십을 통해서 글로벌 게놈 분석 시장에 지금 진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러는데 주요 사업은 게놈 기반의 유전체 진단 사업과 정밀의료 관련 사업 이런 액체 생검 그다음에 조기 진단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약 섹터에 있는 종목인데 여러분 알겠지만 저도 제약 섹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하지만 지금 보면은 이 최근의 이슈를 보면은 작년 12월 22일 한 2주 전에 나왔던 이슈인데 NFT를 활용한 바이오아트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강세를 한번 보여줬어요. 바로 이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다가 NFT 원래 개별주들이 그런 이슈들을 잘 붙여요. 그래서 NFT 이슈를 붙여가지고 움직였는데 NFT를 활용한 바이오아트 사업, 그러니까 빅데이터, 그러니까 게놈 빅데이터를 가지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화를 해서 블록체인으로 유통할 수 있는 솔루션 사업인 바이오아트를 시작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이제 얼마나 이슈가 되고 이게 잘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회사 관계자가 인간 게놈 전문 기업으로서 NFT와 연관된 가상 코인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를 영국 케임브리지 자사에서 수행해 왔으며 관련 특허를 내고 지속적으로 미래 게놈 응용 산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면서 바이오워치는 요 클라이노믹스의 회사의 첫 가상 생명 자산 상품이다라고 회사 관계자가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냥 유전자 빅데이터 기반의 NFT 메타버스 이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중이라 종목이 뭐 실적이 안 나와도 1월달, 2월달, 3월달은 뭐 적자 기업이라도 이슈만 붙이면 움직이는 특이한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너 왜 올라가니 그러면 그냥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게 1월달, 2월달, 3월달에 나오는 현상들인데 그래서 작년까지는 안 움직였던 이런 바닥에 있었던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는 아직도 우상방으로 좀 더 열려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1차는 14,000원, 2차는 15,000원 정도 보시면서 마찬가지 쫓아가는 것보다는 조정심에서 하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가기는 갈 것 같다. 근데 회사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실적은 잠깐 한번 볼게요. 실적을 보게 되면은
흑자 전환했는데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죠. 실적들이 적자 이렇게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는 그냥 별로 그렇게 딱히 탐탁치는 않다. 하지만 주가는 상승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안랩이라는 회사를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주가가 많이 올라갔네요. 자, 안철수 지지율이 첫 10%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 테마주들이 어제 강세를 좀 보여준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바닥에서 12월 달 초서부터 해서 주가가 72%까지 올라갔으면 조정받을 것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신규 매수는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7만 원, 7만 5천 원 이렇게 바닥에서 싸게 사신 분들은 1차는 한 9만 5천 원 정도가 깨지지 않으면 보유하실 수 있을 것 같고 2차는 9만 원 정도 마지막으로 한 8만 5천 원이 깨지면 조정이 더 세게 밑으로 그냥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니까 보유제 영역이고요. 신규 매수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는 좀 별로니까 지금에서는 이렇게 떠있는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 얘기는 하루 이틀 등락기비를 보이기 때문에 갑자기 또 이렇게 차 올라가다가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안 좋은 약재가 또 터지면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과거에서도 어떤 그 정치 테마주든 다 그렇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갑자기 흔들리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고점에 있는 상태에서는 관망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개장 상황과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지수가 좀 흔들리고 있는데 코스닥도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 1037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직 시장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차분하게 안전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개장한 지 14분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이 시각에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TCC 스틸입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가 시장에서 집중받고 있는데요. TCC 스틸의 안정적인 매출을 바탕으로 2차 전지 신사업에서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된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숨겨진 초저평가 종목이라고 분석했는데 TCC 스틸은 2차 전지 시장 급성장에 따라서 다방면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원통형 배터리 포장재를 생산하고 있는데 올해 예상 매출액이 전년비 18%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7%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좋은 실적이 예상되는 TCC 스틸 현재 주가 6.2%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TCC 스틸 정말 가파르게 상승해 오고 있습니다. 12월 7일 초반에 6,750원이었는데요, 주가가. 현재까지 2배 정도 올라갔고요. 지금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TCC 스틸 오늘은 지금 음봉 전환했는데 장 초반에 11,900원대 터치했다가 지금은 상승분을 조금 반납한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말고도 또 주목받고 있는 섹터가 있죠. 바로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보로보나 로보티즈가 지금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TPC가 로봇 관련주를 묶이면서 어제 시간외에서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로봇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TPC는 원래는 공장 자동화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신규 사업으로서 3D 프린터 전략팀 그리고 협동 로봇 전략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로봇 솔루션 파트가 미국과 대만 로봇 기업의 제품을 국내 시장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TPC 현재 18.9% 급등하고 있고요. 4,7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TPC도 약간의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5,130원 터치했고 상한가에 도달했다가 지금은 한 10% 넘게 갑자기 물량이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윗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 상태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에 상한가 도달하기도 했고 지금 잠깐 상한가 왔다가 10%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변동성이 강한 것으로 보이니까 매매 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자 윤병호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지수 움직임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 주시죠.
예, 우리 시장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잘 올라왔어요. 아침에 이제 출발은 상당히 좋았는데 물론 미국장의 영향을 받기도 했었고요. 연휴 기간 동안에 또 축적된 어떤 에너지가 좀 분출을 했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장중에 좀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장 마지막에 이제 기관들이 좀 수급을 좀 매도 물량을 줄이면서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고, 결국은 양대 시장이 다 상승으로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 어제 연출이 됐는데요. 물론 시초가 때 고점보다는 돌파하지 못하고 끝난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도 지금 현재 우리 수급이 지금 매도 쪽의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전일 세 가지 특징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세 가지 특징주 이전에 사고 종목 한 종목 잠깐 소개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 어제 대규모 횡령 사건 때문에 대규모이기도 하고 어떤 대주주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온 횡령이 아니고 일반 직원 쪽에서 나온 횡령이다라는 게 좀 저 큰 금액을 횡령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것이 참 놀라웠고요. 그 범인이 내내 동진 세미캠을 많이 매수한 걸로 그렇게 시장에서는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상장 폐지로 가느냐, 어떤 그런 게 큰 관심사이기도 하겠지만은 그 상장 폐지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횡령 금액의 회수 부분, 회수가 어느 정도 회수되느냐에 따라서 상장으로 갈지 상장이 아닐지 이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전일 특징주로 보시면 이제 사고주라고 아까 오스템 임플란트는 사고주로 제가 분류를 했고, 어제 코스피 200 종목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인 이제 DB 하이텍, 주가의 큰 방향성은 실적이다. 실적이 이제 전제로 한 그런 주가를 우리가 예상을 하고 트레이딩할 때 많은 매매할 때 많은 참고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실적이 다만 부족하다 해도 수급에서 답을 찾자, 윤 총장의 대명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대세 상승 종목들이 초기 상승 구간으로 보인다는 생각이고, 분기 실적 내용에서 지난 7분기, 7개 분기죠. 분기 내용에서 지난 3분기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PS, 분기별 영업이익률이 최상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부채 비율 역시 38.95%로 가장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면 얼마 안 가서 무차입경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재무제표 숫자가 조금 안 좋아져도 8인치 웨이퍼 쪽에 증설이 요구되는 그런 종목이다. 자, 여기서 8인치 웨이퍼 쪽의 증설, 이것만 만약에 지금 시행이 된다라면은 DB 하이텍은 또 한 번의 팬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아마도 더 큰 기업으로 팬텀 점프를 하려면 물 들어올 때도 저울했다고 증설에 대규모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TSMC, DB 하이텍 가자. 요거는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윤병호가 제가 한국의 TSMC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한화 시스템을 보겠는데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등 재무제표가 최상은 아니지만 꾸준하고 견조하게 나와주는 상황이고요. 선제적인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UAM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국공항공사와 2020년 7월 3일 MOU를 체결했고, 그리고
한화 시스템은 2026년까지 천궁 레이더의 재고 공급 유지 단종 관리 등 운영 재고 관리 다기능 레이더 현장 정비 및 교육 군수 정보 체계 개발 시스템 및 최신화 및 성과 지표 관리 뭐 이런 후속 군수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환경을 조성해서 천궁 체계의 가동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특히 수급에서는 연기금 투신 외국인이 우리 시장의 트리플 배수가 들어온 종목이다. 우리 시장에 이제 가장 중심 수급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한화 시스템 이 종목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소형 원자로 그리고 저궤도 소형 위성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종목은 저궤도 소형 위성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세트랙 아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함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보티즈. 최근에 로봇 관련주가 상당히 메타버스와 이렇게 엮이면서, NFT가 부럽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초기 상승 모습이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에브리봇이 상한가에 도착 이후 상한가 고점을 깨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본격적으로 영위하겠다는 소식 이후에 LG전자가 미대시로 있는 로보티즈도 오늘 상한가에 도착하는 기염을 두었다. 이제 전일이죠. 전일 상한가에 도착하는 기염을 두었는데 로봇 산업이 갈수록 성장하는 가운데 LG전자가 오는 4일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미국 CES 2022에서 5G와 인공지능을 접목한 로봇을 통해 미래 비전을 소개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로보티즈의 주가가 상한가에 도착했고 특히 LG 트로이 가이드봇, LG 클로이 서브봇, 실내외 통합 배송 로봇 등 5G와 인공지능을 접목한 로봇이 사람과 공존하며 삶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일상을 소개한다. 지난해 이어 LG전자의 가상인간 김래아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한편 로보티즈는 LG전자의 서비스 로봇 분야 사업화를 위한 협력 파트너로서 LG 자율 이동 로봇 모듈의 공동 개발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과제에 선정된 바 있다. 로봇 분야 최초로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통과했다. 뭐 이런 내용이 오늘 또 어제 상한가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아마도 로봇 사업이 반도체 2차 전지처럼 전 세계 1등 산업의 혁신을 우리 한국에서 이룬 것처럼 로봇 산업 역시 1등 사업으로 키워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수급에서도 아직 작긴 하지만 오늘 연기금 투신 외인이 신매수해주는 트리플 매매 완성이 더더욱 믿음을 갖게 해주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반적으로 로봇 그러면은 워낙 종목들이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섹터로밖에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테마로만 움직였고 급등락 진폭만 컸었지 결국은 대세 상승이라든가 큰 상승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로보티즈라든가 에브리봇 이런 종목들이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영업이 탄탄하게 아주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제 LG전자의 8% 넘는 그런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LG전자도 이제 자율주행 쪽을 또 우리나라 최대 기술력을 가진 그런 LG전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로보티즈가
앞으로 그 섹터라든가 아니면 테마뿐이 아니라 어떤 한 큰 산업으로 업종을 넘어서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우리 시장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예. 자, 오늘 그 차익 매도 금융 투자의 그 선물 수급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의 방향성에 있어서 그래서 하방 조건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선물은 2,194계약을 순매수하고 있지만 거래소는 2,326억을 순매도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장 좀 조심하면서 트레이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병호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그리고 종목별 시그널까지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기관 금융투자의 선물 매수량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트레이딩할 때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투자 최재원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새해 두 번째 거래일 지금 양시장이 모두 상승 전환에 성공해줬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좀 강하다라는 말일 텐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개인들이 좀 사들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서 선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어떻게 대응할지 짧게 짚어주시고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일단은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제 이제 백전백승에서 이제 시장을 좀 분석을 할 때 드렸던 말씀이 지난주에 사실 가야 될 자리였어요. 코스피가 2,960을 지지를 한번 해주고 바로 좀 올라줘야 됐던 그런 자리에서 못 올라주면서 이제는 쌍바닥을 테스트하러 갈 확률이 한 7대3 정도로 조금 더 높아졌다. 지난주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아직도 이 자리에서 막 크게 방향이 나오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제가 주봉 첫날이고 오늘이 주봉의 두 번째 날인데 제가 이제 어제 내일까지 만약에 좀 강한 양봉으로 코스피가 상승을 못 해준다면 한 최소 코스피가 한 1.5% 정도의 상승이 못 나와준다면 아무래도 3,100을 한 번에 돌파하러 가기보다는 쌍바닥 테스트하러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제는 거의 한 9대1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은 여전히 큰 방향을 보이지 않고 제자리에서 계속해서 좀 행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만약에 좀 땅바닥을 테스트하러 간다 하더라도 저점을 깨기보다는 땅바닥을 테스트하고 바로 다시 올라와서 3,100을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너무 좀 겁내서 대응하기보다는 만약에 내려간다면 한동안은 테마주 위주로 좀 매매를 하시고요. 쌍바닥을 어느 정도 만들어준다 할 때는 저점에서 다시 한번 대형주를 보는 그런 형태의 매매를 만들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개장 상황이랑 짧게 즉시 전망 말씀드렸고요.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데지 컴바인이라는 종목인데 일단 코데지 컴바인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회사로 패션 회사로 캐주얼 의류 및 잡화, 코데지 컴바인, 속옷 및 네이 등을 주력 브랜드로 보유 중인 그런 회사입니다. 시중에서는 남북 경협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최전에 백전백승 코너에서 지속적으로 경협주의 상승 가능성을 언급을 드렸었고 이 코데지 컴바인 같은 경우에는 포트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최근 남북의 무역 관계가 좀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서 우리 남한이 원하는 방향대로 관계 개선이 조금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즉 연락 채널이 복원된 이후에 동전 선언까지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에 경협주는 올해 상반기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선으로 관심을 가져가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자세한 주가 전망 좀 보기 위해서 차트를 보자면 코데지 컴바인은 지수 조정과 함께 조금 흐르면서 조정을 받다가 최근 2,570원 위로 다시 올라서 주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에 돌파한 2,570원 부근을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면은 여기 부분, 그러니까 여기 정도만 좀 지켜준다면 조만간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단기적인 저항 라인은 2,870원 정도에 있는데 만약 상승하게 되면은 여기는 돌파할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3,200원 정도까지의 저항 라인까지는 도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여기 3,200원, 한 3,250원까지도 좀 강하게 돌파한다면 일봉상의 고점인 3,990원 역시도 갱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코데지 컴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기대되는 남북관계의 긍정적인 이슈에 차트 흐름도 좀 좋기 때문에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종목은 MBT라는 종목인데, MBT는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포인트 광고, 모바일 포인트 쇼핑 사업 등을 좀 하고 있는 회사고요. 누적 가입자 수가 2,700만 명 이상을 확보한 캐시 슬라이드 서비스를 필두로 덕퀴라, 노랑, 캐시피드 등등 광고주와 플랫폼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제공되는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BT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시중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서울 지역을 수만 개의 타일로 나눠서 NFT 형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인 세컨서울을 MBT 100% 자회사인 NCT 마케팅이 개발했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부동산 거래 플랫폼 세컨서울이 메타버스 베타 서비스를 종료한 가운데 오히려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메타버스나 NFT 관련주 이야기를 할 때 그냥 관련 사업을 한다고 회사에서 발표하기보다는 이제는 좀 실제로 그 회사가 어떤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 얼마나 준비를 하고 이해를 했는지 이렇게 좀 옥석가리기가 좀 필요해지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MBT는 굉장히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자세한 주가 전망 알아보기 위해서 좀 차트를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강한 저항 라인이었던 32,500원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신호를 좀 알렸는데, 위로 36,500원, 그 위로 41,300원에도 강한 저항대가 있습니다. 두 저항대 모두 한 번에 돌파하는 것은 조금은 힘들어 보이고요. 아마 두 저항 중 한 자리를 맞고 조정을 받은 후에 재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추가 상승이 가능한 흐름이지만 위로 기대값과 아래로 조정 시 조정값이 거의 비슷하고 가성비가 좀 나오지 않으므로 32,500원을 기준으로 한 빠른 손절이 가능한 단기 매매로서의 접근이 아니라면 저항을 막고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정 시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MBT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되고 고점 역시도 충분히 넘을 수 있어 보이지만 한 번에 넘기보다는 파동을 그리면서 넘을 확률이 더 높아 보이기에 조정 시 매수 관점이라는 코멘트와 함께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은 유니드인데, 유니드는 OCI 그룹 계열사로 합성수지, 세라믹 등에 사용되는 탄산칼륨, 식품 세제, 알카라인 건전지 등에 사용되는 가성칼륨 및 건축가구용 MDF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유니드는 그냥 정부의 탄소 중립 관련주인데요. 정부가 내년을 2050년 탄소 중립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원년으로 삼고 목표 달성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유니드가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유니드가 제조하는 탄소칼륨 매출 중에 약 10%가 탄소 포집용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더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탄소 포집은 2030년 탄소 저감과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세상 에너지 확대와 함께 필수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주가 전망 알아보기 위해서 차트를 좀 보면은 유니드는 탄소 중립 정책 수혜주로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잘 많이 올라왔고 현재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유력한 반등자리 부근에서 좋은 지지라인을 형성해주고 있고요. 이런 흐름을 만들면서 조만간 반등이 좀 기대된다 이런 차트입니다. 94,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94,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강한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반등 시 125,000원 부근까지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3만 원을 완전히 돌파하기 전까지는 상승 관점이 아닌 단순히 반등 관점으로만 지켜보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94,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약 13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이, 강한 반등이 기대가 되므로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짧은 증시 상황이랑 전망, 그리고 코데지 컴바인, MBT, 유니드까지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습니다. 최재현이었습니다.
네, 최재원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그리고 종목별 시그널까지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 어떤 특징주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섹터 확인하시죠. 네, 일단 건설업종 먼저 보겠습니다. 건설업종 지금 대우건설이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좀 부진합니다. 삼성물산이 1.2%, 그리고 현대건설이 0.4%, 삼성엔지니어링이 0.6%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보합권으로 좀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는 장 초반에 상승분을 유지해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전일 대비 500원 챙겨가주는 모습입니다. 네이버가 현재 1.3%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3% 똑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현대차가 보합권으로 내려왔고요. 카카오도 하락폭을 좀 늘렸습니다. 현재 1.3% 떨어지면서 전일 대비 1,500원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삼성 SDI는 현재 여전히 강보합권, LG화학과 기아는 1%대 상승을 얻어가면서 장 초반보다 상승폭을 늘려가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1%대로 떨어지면서 지금 장 초반에 상승분을 좀 반납을 했고요. LNF는 여전히 유지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25% 현재 약보합권이고요. 펄어비스는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이었는데 현재는 하락 전환하면서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네, 이번 종목에서는 위메이드가 가장 큰 폭의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3% 넘게 하락하면서 전일 대비 6,100원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0.6% 하락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이 견고한 움직임 보여주는 가운데 첨보가 장 초반에는 강했다면 지금은 시젠이 1.3% 상승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리즈씨는 지금 하락 전환했지만 오늘 10% 이상 올랐고요. 라온 시큐어도 11.8% 현재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까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장 초반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오늘은 너무 급하게 따라가면 윗꼬리가 달리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점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원달러 환율 꼭 체크하시면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따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순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